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시즌 8번째 361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4차원적인 내용을 좀 많이 강의를 할 겁니다. 보통은 상담 인연도 다 주파수가 맞고 진동수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오는 거죠. 너무 의식의 갭이 큰 분들하고는 인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호신쌤 TV에다가 조금 영성적인 강의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방식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고 그런 방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저의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세속적 상담보다 영성 상담 하시는 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집 언제 사요? 이사 언제 가요? 동쪽으로 가요? 남쪽으로 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예전엔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원래 저하고 상담하시는 손님들 자체가 조금 독특하시거나 좀 특이하시거나 또는 다른 명리 선생님들의 상담 방식에 그닥 좀 마음에 안 들으셨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제 방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진행하는 이 영성명리라는 게 아직은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레드오션이 될 거예요. 왜냐? 내가 하면 좀 있으면 레드오션 돼요. 제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키즈카페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전국에 매장을 한 80개를 깔아봤었는데 내가 할 땐 블루오션이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순식간에 레드오션이 되더라고요. 돈은 뽀로로 테마파크가 다 벌었어요. 나는 길만 닦아놓고 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제가 생지가 많다 보니까 뭔가를 최초로 시작하는 거 되게 잘해요. 갑목일주가 생지가 많으면 뭔가에 한번 처음으로 나서본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제 저하고 상담하셨던 분들이 공교롭게도 제가 제 체력의 한계로 하루에 4분까지만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상담을 하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 인원 제한을 지켜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어제 오늘 상담하신 분은 저하고 상담하신 분은 전부 다 영성 상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의 공통된 특징들이 이제 패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좀 몇 분만 좀 이분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사주를 소개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영성적 강의를 사주와 곁들여서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물론 명리를 공부하시면서 영성에도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저 외에도 상당히 숨겨진 보석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사주를 좀 몇 분을 소개를 하면서 이 361강하고 362강이 모두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조금은 좀 달라요. 여기 소개한 세 분은 다 작가고 여기에 소개한 세 분은 다 치유사들입니다. 영성 치유사, 힐러들이죠. 되게 멋있는 직업 아니에요? 꼭 지구를 구해야만 슈퍼히어로인가? 누군가를 구하면 그것도 슈퍼히어로죠. 저는 이분들은 슈퍼히어로들이세요. 영성 치유, 근데 이제 영성 치유라고 안 하고 일반인들이 놀랄까봐 보통은 영성 치유라고 안 하고 이제 뭐 자연 치료법, 뭐 자연 힐링 치료, 뭐 무슨 테라피 보통 이런 형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명상이 대한민국이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보급이 됐죠. 예전에는 도사들만 하는 게 무슨 특별한 돌을 닦는 사람들만 하는 게 명상, 뭐 수련 이런 거였다면 요즘 시대는 이제 사람들의 의식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명상의 대중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정말 명상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요즘에는 뭐 유명 CEO라든가 어떤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들 저 실은 명상하거든요. 커밍아웃들을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했네. 어디 산속에서 돛 닦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네.
이제 명상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명상의 대중화. 근데 이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면서 보통은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때 건강에 좋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뭐 행복감이 높아지니까, 뭐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뭐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뭐 보통은 뭐 건강이나 힐링 쪽으로 많이 해서 너 건강해지고 뭐 정신병원도 덜 가고 신경과 약도 금방 끊을 수 있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더라. 이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사실 본질적인 명상의 의미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내면. 내면이 있으면 외면도 있나요? 외면. 그래서 보통은 외면의식 설명할 때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시하고요. 내면의식 설명할 때 여기를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사람은 내면의식도 있고 외면의식도 있습니다. 근데 내면의식은 그런 게 어딨어. 눈에 안 보이는데. 외면의식은 나를 나라고 살고 있는 자아, 개아, 셀프. 보통은 흔히 에고라고 많이 표현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개별의식. 그런 거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영성 상담을, 명리 상담을 겸해서 영성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과 좀 말이 통하는 분들이 오면 저도 막 방언이 터져요. 저도 자연스럽게 영성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과 나눴던 얘기들을 오늘 공개 강의에서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361강 나는 내 인생의 작가이자 배우다. 오늘 주인공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분이고요. 제가 오늘 이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옆에 있는 두 분은 제가 상담한 분이 아니시고요. 유명 작가십니다. 유명 작가.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조승현 작가님이시고요. 인물도 좋은데 머리도 똑똑한 뇌생남이시죠.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슈퍼 유튜버이시기도 하십니다. 요즘 작가분들이 지적이다 보니까 뇌생남들이잖아요. 이분은 뇌생녀죠. 외모도 예쁘시죠. 고양이 작가라고 알려지신 분의 사주인데 저하고 상담하신 분은 아니고 오늘 작가 사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샘플로 같이 보조 출연을 하셨고 오늘 제가 주로 상담드릴 분은 이분입니다. 이분은 명리를 아시는 분은 아니고 저하고 명리 상담을 하셨던 다른 작가 배우분들로부터 호신샘을 추천받아서 저에게 상담을 오신 케이스입니다. 사주가 저하고 좀 비슷한 감이 있어서 이분은 이제 연극 연출 작가분이시고 실제로 대학로에서도 여러 작품을 올리고 계시고 요즘에 이제 방송 연출 그 작품도 지금 좀 그쪽 계통으로도 좀 가고 계시는 이 프로 전문 연출가입니다. 아직 뭐 온 국민이 알만한 대박 작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주를 보면은 곧 그런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운을 만나고 있어서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 이분 언제 대박 날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고요. 선생님도 작가시죠? 선생님도 언제 대박 날까? 이렇게 보시고 오늘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작가이자 배우다. 나는 내 인생의 작가이자 배우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도대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하나요?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가가 변태입니다. 작가가 변태라고요? 네. 당신의 작가가 변태입니다. 작가가 뭐죠? 당신은 어떤 작가의 배우이고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 속에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작가가 좀 변태라서 주인공을 편하게 살지 않게 계속 소설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 작가는 누구죠?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난 그런 소설을 쓴 적이 없는데요.
당신의 외면의식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식, 무의식 속에 당신의 상위의식이 바로 당신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층위가 있습니다. 이 현재의식, 표면의식과 이 내면의식 사이에 수많은 의식의 층위가 있습니다. 수많은 의식의 층위. 제가 밀리터리 매니아라서 밀리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전에 이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군함이 있어요. 이렇게 큰 군함이 있는 함교가 있는데, 함교가 1층 함교, 2층 함교, 3층 함교가 있습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전함은 함교가 높았어요. 요즘은 각종 전자장비가 많지만, 옛날에는 1층 함교, 2층 함교, 3층 함교가 있는데, 1층 함교는 이 전함을 조종하는 함교고요. 여기는 보통 함장이 대장입니다. 이 2층 함교는 제독이 타고 있는 함장인데, 보통은 이 전함이 보통 기함이기 때문에 이 전함과 각종 구축함, 보급함, 그래서 함대를 조종하는 지휘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대 지휘부. 요거는 배 자체를 지휘하는 의식. 요거는 함대를 지휘하는 의식. 다음에 가끔 3층에는 해군 총사령관이 타기도 합니다. 해군 전체를 조종하는 의식이 있죠. 자, 그러면 요게 자의식입니다.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자의식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부대가 공격을 당하고 옆에 있는 배가 격침당하고 있으면, 야, 안 되겠다. 뒤로 빼서 후퇴하자. 우리는 살아야지. 야, 너네가 쟤네들 막아라. 우리는 뒤로 빼겠다. 일단은 여기 있는 1층 지휘부는 이 함을 조종하는 지휘부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지휘관들은 함의 우선이 먼저이지 다른 배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지휘부는 이 전함을 비롯한 전함과 함께 딸려있는 10여 척의 다른 함정들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부입니다. 함대 지휘부. 함대 지휘부 입장에서는 가끔 이 전함을 희생해서 다른 배들을 살리는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몸빵할 테니까 빨리 작은 배들 빨리 다 후퇴해서 튀어라. 그리고 나의 복수를 해다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 1층 함교를 지휘하는 거는 2층 함교고요. 요 2층 함교보다 더 상위 개념은 요 위에 있는 3층 함교입니다. 여기는 해군 전체를 조종하는 함대고요. 그 위로는 이제 더 높은 의식들도 있겠죠. 육해공군을 다 조종하는 이제 지휘부가 있겠죠. 사람의 의식도 나를 조종하는 의식이 있고,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조종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일종의 복권을 사는 건 내 마음인데 복권을 당첨시키는 것은 내 무의식 마음입니다. 내 무의식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조종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가 차가 내 앞에서 끽 쓰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지나가고, 갑자기 어디를 갔더니 깜짝 파티를 벌이고, 어떤 곳에 갔더니 나한테 무슨 돈을 내라 그러고, 뭐야, 내가 결정하지 않은 각종 사항들, 우연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제어권을 벗어난 모든 일들은 다 내 무의식에서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에서는 느낌과 감정, 우연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조종합니다. 이걸 보고 일명 운명의 토끼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우리 안에는 의식의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식의 층위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 안에는 작가 모드인 나와 배우 모드인 내가 존재를 합니다. 작가 모드인 내가 있고 배우 모드인 내가 있어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와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배우 모드 중입니다. 배우 모드 중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밤에 잠이 들면, 이렇게 잠에 빠지면 나의 외면의식과 표면의식은 잠듭니다. 그러면 무의식이 주인공이 됩니다. 무의식이 주인공이 되면은 내 안의 모드가 작가 모드로 바뀌면서, 야,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기게 할까? 야, 빨리 소설 좀 써봐라. 내일은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다리 걸려 넘어지겠다. 텔레비를 보다가 웃겠다. 아무개의 슬픈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회사에 갔더니 과장이 나한테 진상을 부릴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소설을 써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탁 깨면은 작가 모드가 아니라 배우 모드가 돼서 잠에서 깨서 간밤에 내가 작성한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이자 배우입니다. 그런데 작가라는 나와, 작가 모드인 나와 배우 모드인 내가 갭이 너무 클 경우에는
보통은 배우가 아주 그냥 고생, 개고생, 개진상. 내가 원하는 소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내가 원하는 소문을 하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말은 배우인 내가 작가인 나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나이다 뭐 좀 이뤄주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배우인 내가 작가인 나한테 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게 다 동일인이니까. 자, 우리는 작가이자 배우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쓴 소설 속을 살아가는 배우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주는 뭡니까? 그러면 이건 되게 러프하게 써놓은 아주 러프하게 써놓은 시나리오북 같은 겁니다. 러프하게 써놓은 시나리오북 같은 거죠. 이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그때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일명 쪽대본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만들게 됩니다. 쪽대본이 뭐냐 하면은 내일 촬영할 거 전날 쓰는 사람들. 작가가 지금 막 주문이 밀려 있어. 그러면은 내일 촬영 들어갈 거 오늘 대본 쓰고 있어. 오늘 대본 써서 방송국에 보내면 연출자가 이거 적당히 연출해가지고 다음날 가서 찍어. 이런 것들. 내일 촬영할 거 오늘 쓰는 대본을 쪽대본이라 그러는데 그날 그달의 상황들은 쪽대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끔 방송 작가들은 방송 상황을 봐가면서 원래 8부작으로 기획했는데 15부작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원래 주인공을 새드 엔딩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시청자들의 어떤 원성이 자자하면은 원래 죽이려던 주인공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사랑이 헤어지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이 연결되는 과정으로 중간에 대본이 연결되고기도 합니다. 변화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작가이자 배우인데 저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작가분들이나 연출자분들 문화예술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주를 보러 오시면은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작가가 제 앞에 딱 앉아서 사주를 보잖아요.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 속의 주인공의 직업을 작가로 하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장면들 있죠. 드라마에 보면은 만화가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원작이 웹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드라마 속에 웹툰 작가가 나와. 제가 옛날에 보던 만화책 고유성이라는 작가분이 그린 만화에는 SF 작가신데 늘 그곳에 고박사라고 하는 자신의 미니미 같은 캐릭터가 그 만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추억의 만화인데 그 고유성 작가님의 작가 속에는 늘 자신의 미니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보통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속에 자신의 미니미를 작품 속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작품 속의 주인공이 직업이 작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작가가 작품 속의 주인공이 검사인 경우로 만들어서 히트를 친 경우도 있죠. 요즘에 스캔들에 휘말리셔서 그분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작가가 자신의 작품 속의 주인공의 직업을 작가로 했어. 그게 사실 우리와 신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와 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바로 작가인데 내가 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바로 배우인 나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을 상담하면서 저는 그 느낌이 강하게 든 거예요. 재밌네. 작가가 자신의 작품 속의 주인공을 작가야. 무슨 다른 일로 안 하고 작가가 작가래. 자기 보고 작품 속에서. 저는 근데 이분이 영성 쪽에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 이 작가이시다 보니까 저하고 말이 되게 잘 통하세요. 또 보니까 명상도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창의성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동 명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가 명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명상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뭔가에 몰입하면 그게 명상입니다. 뭔가에 꼭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막 눈 감고 이렇게 정신 집중해야만 명상이 아니라 설거지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108배 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걷기 명상도 할 수 있고 산행 명상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명상, 걷기 명상, 산행 명상을 즐기는 편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명상이 잘 안 돼요. 왜? 산만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나의 외면의식의 에너지가 그 뭔가에 하는 걸로 집중을 해요.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자전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산에 가고 있으면 헥헥 힘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 기운이 다 그쪽으로 빠져 있으면 내 외면의식을 그쪽에 몰입시켜버리면 반대로 내 무의식이 튀어나와서 외면의식 바쁘구나
필요한 거 내가 도와주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네. 그런 의식과 같습니다. 사람 안에는 다양한 의식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 안에 다양한 의식이 뭘로 보이냐 하면은 꼭 방송국 촬영 현장처럼 보입니다. 방송국 촬영 현장. 그 가끔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두세 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 화면 속에는 두세 명이지만 그곳에 두세 명만 있을까요? 카메라 앵글 밖에는 수십 명이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 밖에 수십 명이 카메라 들고 있고 조명 들고 있고 뭐 옆에서 의자 들고 준비하고 있고 뭐 빗자루 들고 준비하고 있고 옆에서 뭐 다양한 스태프들이 한 2, 30명 정도가 우르르 모여 있고 근데 카메라 앵글 속에는 딱 두세 명 정도의 출연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싹 돌리면은 스태프들이 다 우르르 카메라 앵글 밖으로 피합니다. 카메라 앵글 밖에 있을 뿐이지 그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를 돕고 있는 수많은 수호천사들, 우리를 돕고 있는 의식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분과 어떤 대화를 나눴냐 하면은 제가 아직 큰 작품을 남기지 못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의 직업이 작가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쓸 수 있습니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가령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제발 저를 부자가 돼주게 해주세요. 뭔가의 신에게 기원을 드리는데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한테 나 부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노라 라고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배우가 작가에게 빈다는 것은 아직 작가가 배우와 작가의 갭이 엄청 멀다는 거고 어느 정도 영성이 높아지면은 작가와 배우가 하나의 존재라는 걸 알고요. 이게 뭔가 신성시해야 되거나 내가 떠받들어야 되거나 뭔가 내가 막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를 조아려서 나는 당신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존재이옵니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이 친구 나는 너고 너는 나잖아. 나는 어떤 동료의 관계로 봐야 돼. 뭔가 신을 떠받드는 관계로 가게 되면은 떠받들림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자꾸 붙어. 떠받들림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붙는다고. 그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래의 나의 의식이 과거의 나의 의식한테 찾아왔어. 미래의 나가 한 50년이나 30년 후에 뭔가 성공한, 뭔가 깨달은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이런 일이 생길 건데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하고 무슨 선택할 때 꼭 그거 선택해. 알았지? 라고 물어봤는데 당신은 신이시고요. 당신은 신이시군요. 믿습니다. 당신에게 기원 드릴 테니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미래에서 온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정해. 나는 너고 넌 나야. 난 미래의 너일 뿐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너는 너하고 나는 같은 존재야. 그냥 말 터. 나는 너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떠받들려고 그러면은 보통은 잡심들이 옵니다. 쟤한테 가면 떡이랑 뭐랑 잔뜩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너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맨날 내한테 제사만 지내라. 가끔 길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는 반쯤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이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건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얼른 와서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야 돼. 얼마나 지내야 되니까 정성껏 지내면 돼. 단돈 10,000원 내놓으면 이제 기분 안 좋죠. 이제 정성껏 제사를 지내야 돼. 돈을 내야 돼. 저는 그 도를 아십니까 해서 열심히 자원봉사로 인생을 쓰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귀양살이 힘들게 하고 계시는군요. 귀양살이 참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귀양살이 속에서 내가 귀양살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귀양살이를 하고 계시겠군요. 이왕이면은 그 귀양살이 하고 있는 분들은 귀양살이의 기간도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5년만 귀양살이 하자. 어떤 사람은 평생 귀양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한 2달 귀양살이 하고 이건 아니구나 이러면 귀양살이에서 풀린 거예요. 결국 그 귀양살이라는 대본을 쓴 것도 자기 자신이고 그 귀양살이 속에서 그냥 머물고 안주해서 평생 도를 하십니까? 와서 조상님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쓰는 소설인데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 도를 아십니까 해서 사람